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늘 제67회 현충일을 맞아 제주에서도 국립호국원에서 추념식이 열립니다. 새 도지사에 당선된 오영훈 당선인의 도정 인수를 위한 제주도지사직 인수위원회도 이번 주 안에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 주간의 주요 이슈 김항섭 기자입니다. 제67회 현충일인 오늘 제주에서도 추념식이 열립니다. 그동안 제주시 충원묘지에서 봉행되던 추념식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문을 연 국립묘지인 국립제주호국원에서 진행됩니다. 추념식에는 보훈단체장과 도내 유공자 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하며 추념식이 시작되는 오전 10시부터 1분 동안 제주도 전역에 묵념 사이렌이 울립니다. 20년 만에 민주당 출신 도지사가 탄생하며 막을 내린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를 위한 인수위원회가 이번 주 출범합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실무 전문가 중심으로 인수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세부 조직과 인사 구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또 오영훈 당선인은 조만간 제주도로부터 도정 전반에 관한 업무 보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내일부터는 화물 운수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합니다. 파업 찬반 투표에서 조합원 67%가 찬성하면서 진행되는 이번 파업에는 제주에서도 화물 운수 노동자 300여 명이 운임 인상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동참할 예정이어서 물류 차질이 우려됩니다. 정부는 관계부처와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하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고 정상 운송하는 화물 차주들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한다는 계획인 가운데 제주도도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외국인들이 한 달 동안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는 무사증 제도가 이번 달부터 재개됐는데요. 코로나19로 끊겼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직항편으로 2년여 만에 제주를 찾았습니다. 박주연 기자입니다. 제주공항 국제선 도착장에 외국인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태국 방콕에서 출발한 전세기를 타고 온 관광객들입니다. 태국 현지 여행사의 단체 관광 상품을 이용해 비자 없이 입국한 이들은 178명.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된 제주국제공항 국제선 운항이 재개되면서 2년 4개월 만에 외국인 관광객이 직항으로 제주를 처음 찾은 겁니다. 무사증 제도가 중단된 지 2년 4개월 만에 제주를 찾은 태국 관광객들은 환영 선물로 안전여행 키트를 받았습니다. ทริปแรกที่แบบไม่ได้มาเลยตั้งแต่โควิดมาค่ะก็แบบดีใจที่ได้มาที่นี่เป็นทริปแรกในรอบ2 ปีค่ะ 이들은 모두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쳤지만 제주병원에서 PCR 검사를 받은 뒤 별도 격리 없이 3박 4일의 여행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อากาศที่นี่ดีมากเลยค่ะสดชื่นค่ะสวยงามเป็นธรรมชาติมากเลยค่ะถ้ามีโอกาสอยากมาเที่ยวอีกครั้งหนึ่งนะคะ 2년 넘게 힘든 시간을 보낸 상인들도 외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들어오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전혀 들어오지 않다가 조금씩 보이니까 우리가 기대를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는 15일부터는 제주 싱가포르 직항 노선의 정기 항공편도 취항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외국 관광객의 60%를 차지하는 중국이 코로나 상황으로 관광 전세기 허가를 내주고 있지 않아 제주가 예전 관광 경기를 회복하는 데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해외 출입국 방역 조치가 완화되면서 부산과 경남 지역의 관문인 김해공항도 국제선이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여름 성수기가 시작되면 코로나19 이전의 40%까지도 회복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산 MBC 류재민 기자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출국 수속장이 붐빕니다. 중국 칭다오로 가는 항공편 승객입니다. 174석 전좌석이 매진됐습니다. 칭다오 입국 시 PCR 검사 횟수가 줄고 격리 기간도 14일에서 열흘로 줄어드는 등 출입국 방역 조치가 대폭 완화된 게 한몫했습니다. 와서는 신속 항원만 받았어요. 오기 전에 이제 24시간 전에 그 PCR 한번 받았고요. 그냥 검사하면서 준비하는 서류들이 있고 특별한 서류는 없어요. 그냥 신분증이나 여권이나 비자나 이 정도.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에선 백신 접종 완료자는 격리도 면제됩니다. 국내 입국 시 방역 조치도 한층 완화됐습니다. PCR 검사뿐만 아니라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도 인정됩니다. 이로 인해 김해공항의 국제선 회복세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현재 운행 중인 2개국 3개 노선은 6월까지 8개 노선으로, 7월 5개 도시에 추가 취항하면 16개 노선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팬데믹 이전과 비교하면 노선 회복률은 37%까지 올라갑니다. 옥토브하고 질병청 승인까지 다 난 노선이라서 운항은 확정적으로 된다. 지방공 중에서는 저게 가장 빠른 속도로 지금 운항이 정상화되고 있다. 노선 수에 비해 국제선 이용객 회복률은 2019년 대비 0.3%로 다소 더딥니다. 코로나19 이전 국제선 이용객의 41.3%가 일본과 중국이었는데 현재 일본과 중국은 관광 목적 입국이 허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관광지역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논의하고 있는 게 7월쯤으로 좀 보고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약간 워낙 코로나에 대해서 세국 정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더 걸리지 않을까요? 다음 달부터는 국내 입국 후 PCR 검사가 한 차례로 줄어들어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해외여행 수요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조련사가 마치 서핑보드를 타듯 돌고래 등에 올라타는 모습이 공개됐던 경남 거제 시월드는 최근 제주도 서귀포 중문의 퍼시픽 리솜에서 큰 돌고래를 허가 없이 인수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동물 학대 논란에도 우리 사회의 인식은 달라진 게 있을까요? 서윤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련사가 서핑보드를 타듯 멸종 위기종인 벨루가 등에 올라탑니다. 음악에 맞춰 춤도 추고 공연도 펼칩니다. 20만 원을 받고 벨루가 올라타기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돌고래에 고통을 주는 학대 행위라며 체험 프로그램 중단과 시설 폐쇄를 촉구했고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동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건 없습니다. 벨루가 타기 체험은 여전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월드 측은 돌고래의 건강과 심리 상태에 따라 진행해 학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바다의 날을 맞아 통영거제 환경운동연합이 거제 시월드 앞에서 해상 캠페인을 전개했습니다. 환경단체는 거제 시월드에 돌고래를 바다에 돌려보낼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2014년 문을 연 거제 시월드에서 폐사한 돌고래만 11마리나 됩니다. 지난 12년 동안 전국의 사육시설에서 27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수족관에서 전시하고 그리고 감금하고 그런 돈벌이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더 이상 고래를 그런 우리의 유흥의 대상이 아니라 바다의 주인인 고래를 자연으로 돌려보내자. 최근 검찰은 거제 시월드의 동물보호법 위반과 관련해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하다며 시한부 기소 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관련법 개정을 앞두고 여전히 우리 사회에선 돌고래 학대냐 교감이냐를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겁니다. 사육 부적합 종을 이번 법 개정에 포함시켜서 한국 사회가 시설에 동물들을 가두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갈등들을 아예 근본적으로 차단을 하는. 한편 북미와 유럽 등지의 10여 개 나라는 일찌감치 고래류 사육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 사육 중인 돌고래는 바다에서 여생을 보내도록 고래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선식입니다. 초여름이지만 날이 서늘하죠. 주말에 비가 내리면서 서늘하고 습한 공기에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현충일인 오늘 구름 많겠고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비와 바람도 잦아들어서 국기 개항하기도 무난하겠습니다. 오늘 중산간 지역은 낮은 구름이 끼면서 가시거리가 짧아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다시 우산을 챙겨주셔야겠습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내일 낮부터 저녁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공기질도 깨끗하겠습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17도, 북부와 서부 지역 18도를 보이면서 어제 아침과 비슷하게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조금 오르겠습니다.
구름 낀 북부와 서부 지역은 23도 안팎을 보이겠고요. 남부와 동부 지역은 햇볕이 들면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발효 중인 풍랑특보는 오전 중에 차차 해제되겠는데요. 오전까지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물결이 최고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에서는 너울성 파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에는 당분간 구름 낀 가운데 예년 이맘때 최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과잉 생산으로 출력 제어가 잇따르는 가운데 제주 최대 규모의 태양광 발전 시설이 들어설 전망입니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233만 제곱미터 부지에 들어설 예정인 제주 수망 태양광 발전 시설 조성 사업 환경 영향 평가를 공개했습니다. 사업비 1,300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발전 용량이 약 100메가와트로 태양광 패널 면적만 축구장 110여 개, 마라도의 2.7배 수준이며 도의회 심의 절차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주의 본사나 생산시설을 이전하는 업체에 국비 60여억 원이 지원됩니다. 제주도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65억 원을 확보해 제주로 본사를 이전하는 의약품 회사인 뉴젠팜과 생산 공장을 짓는 오설록 등 두 곳에 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본사 이전과 생산 공장 신설 등으로 신규 인력 60여 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서귀포시 혁신도시 부근에 15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건설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강정동 2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공동주택 152세대를 조성하는 강정동 공동주택 건설 사업 환경 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건축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환경 영향평가에서는 부지 주변 법종보호종 유입을 막고 공사 진동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제주도 농업기술원은 제주시 애월읍과 한림읍에 사업비 7억 5,500여만 원을 들여 20헥타르 규모의 고품질 국산 밀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이달 중순까지 수확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우리밀 재배 농가는 20여 곳으로 올해 65톤을 수확할 예정입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6일 지방선거로 난개발 사업을 추진한 정치 세력이 도민의 심판을 받았다며 제8기 제주도정과 도의회가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환경보전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이 제주 제2공항과 오등봉 공원 민간 특례 사업 등 공공개발 사업을 재검토하고 제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시 월정리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과 김한규 제주시 을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두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실시한 공개 질의에 주민 입장에서 해당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증설 공사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크게 늘었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석 달 동안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건수는 1,700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0건 가까이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이 600여 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이 300여 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